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 2학번 이성훈입니다. 저는 현직 서버 백엔드 개발자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처리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파이스파크 스터디가 시작이 되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데이터 분석입니다. 제가 준비한 원천 소스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시장이 있죠. 여기서 과거와 거의 현재 근래까지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집계 결과들을 좀 추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스닥에 한정해서 이제 1564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1970년부터 2022년 12월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 1기가 조금 안 되는 데이터이고 875만 로 정도 됩니다. 데이터를 살짝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처음에 주어지는 데이터는 주식 거래일, 시작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제 종가, 그리고 이제 조정된 종가, 종목 코드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집계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 이제 그 상태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볼륨인데, 이게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제 2020년 1월 2일에 100만 주의 주식이 사고 팔게 되었으면 볼륨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특정 단위를 의미하는 것 같은, 특정 단위가 생략된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에서는 이제 해당 일에 35만 2,700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선 집계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연도별로 거래량을 추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거래량을 추출을 해본 결과 1980년 이전 데이터는 되게 미미해서 이제 필터링을 했고요. 80년부터 2022년까지의 거래량을 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종목이 늘어나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분할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 주식이 쪼개지면서 이제 양적으로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중간에 팍팍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80년대, 그리고 이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2020년대에 많은 거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에 오류가 없을지는 간단하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해봤냐면,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2006년부터 거래량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 높이와 기울기와 양이 대체로 비슷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보시면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갑자기 팍팍 튀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87년, 98년, 뭐 2007, 8년, 이제 2018년에서 2020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1987년이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긴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뉴욕 증권 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발생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제가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금융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해석과 함께 이때 이제 자동 매매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자동 매매가 되게 도입이 되는 시기였는데 이때 알고리즘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인지 이제 그러한 잘못된 알고리즘도 한몫해서 주가가 팍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가 확 튀었는데 아마 사람들이 내다 팔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8년에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제 IMF가 있고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로 인해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이다가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을 많이 던졌죠. 그래서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 8년에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유명한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또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던져 팔았죠. 그래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식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서 20년은 저희 많이 아시듯이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국 정부에서 각종 구제책을 내놓게 되면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적응을 하기도 했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서 그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주식 거래량과 그런 주가의 급등락의 상관관계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급락한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급락했다고 세상이 끝났다고 이제 좌절하지 말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종목별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주식의 시작 가격 그리고 이제 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날짜에 그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올랐던 점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를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1,500 종목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의 평균적인 그 주가 상승일이 1,3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그러니까 1등부터 이제 100등까지 매겼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종목이 998일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는 종목이 거의 7,050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거래일이 많은 종목을 우선 봤는데요. GT라는 종목이 있는데 타이어 제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36년 동안 거래가 되어 온 아주 업력과 그런 주식에 상장된 이후에 아주 오래된 기간이 흐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주 오래됐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0년대를 고점으로 찍은 이후에는 거의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을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어진 데이터는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 기준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업력이 오래된 점은 인정할 부분이나 주가를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살펴본 게 주가 결국에는 이게 70년대에 상장된 종목이 있을 것이고 80년대 상장된 종목이 있을 것이고 각각 상장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의 그 일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며칠이 흘렀 나를 전체적으로 분모로 삼고 그 중에서 분자를 오른 날짜로 삼아서 전체 그 상장일 중에서 오른 날이 몇 %인가를 가지고 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압도적으로 65%에 해당하는 날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OTTR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가 봤더니 우선 이제 전체 34년 동안 34년 중에서 22년 동안 주가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물론 연속 상승한 건 아니고 이제 하루 상승했다가 하루 하락했다가 했겠지만 되게 오랜 동안 큰 비율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걸로 봤을 때 현재 주가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력이 오래된 종목에 더해서 주가가 올라간 날짜의 비율을 가지고 보면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겠구나라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게 무조건 들어맞진 않는 게 그 다음 종목을 봤습니다. 요거는 아까 테이블에서 한 10번째 순위에 있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한 60% 정도의 날짜가 이제 상승한 날인데 보시면은 과거부터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20년대에 많이 올랐다가 급락한 이후로 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제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회사이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고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더한 사례를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전체 상장 이후에 절반 이상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지만 이제 코로나 때 공급된 유동성이 빠진 이후에 전고점보다 한참 아래 수준으로 머문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상승 하락과 강한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그리고 이제 급등하면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급락하면 기회로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의 상장일 중에 상승 비율이 높은 점도 매우 참고할 만한데 참고할 만하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여기 나열한 회사는 다들 처음 보신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OTTR이라는 회사는 에너지 회사인데 어쨌든 상당히 우상향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회사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알짜 회사를 고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저는 아닌데 혹시 네. 데이터 시각화하는 코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요 데이터들은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데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시각한 데이터는 이제 요 볼륨 데이터입니다. 이 거래량 데이터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트플롯 라이브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준비가 되면 이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X축, Y축에 이제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쇼를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2차원의 형태의 바형 데이터는 매트플롯 라이브를 가지고 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시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한 가지 또 첨언을 하면 검색을 좀 하면 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이브러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뭐 파이스파크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시각화를 하고 싶어라고 이제 뭐 챗GPT나 아니면 구글링에 이제 물어보면은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라는 그런 답변을 신빈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를 얻었고 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저는 시각화에 실패했는데 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이제 파이스파크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거를 판다스로 바꾸는 과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오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우님께서 하신 방법은 처음부터 그 투 판다스 형식과 네.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 형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네.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판다스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시각화할 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성우님이 가장 데이터 사이즈가 컸던 것 같은데 네. 요가 약간 한 번 집계하는데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네,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3기가가 넘는 데이터를 집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5분, 10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캐시를 하면 빨라진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범위를 좁혀서 한 1기가 정도 조금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했고 그 이후에 캐시를 했을 때는 좀 빨리빨리 나왔습니다. 1분까지 걸린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15초? 네. 20초? 많이 걸려야 20초 정도, 25초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의 주식 데이터 엄청 큰 걸 분석해 보셨는데 혹시 하고서 약간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셨나요? 일단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그냥 유명한 미국 종목들은 이제 내실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냥 유명한 종목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냥 재무라던가 그런 걸 분석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주어졌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방법에서 보여드렸듯이 주가 상승 비율을 가지고 조금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종목을 찾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고수익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키워드를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제가 몰랐던 회사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네.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높은 라이즈 레이트를 가진 주식들을 사서 네. 조금씩 이렇게 사면은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팩터 요소일 뿐이지 이제 고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게 이제 되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동안 수십 배,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수십 배, 수백 배가 오른 종목이 많을 텐데 요거는 이 종목은 10년 동안 10배도 안 올랐잖아요. 물론 한국 종목에 한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상승률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중에서 상승을 했다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체 1500 종목 중에서 한 10등 정도 되는 상승률이 아니라 이제 상승일의 퍼센트만 봤을 때는 전체 1500 종목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랐다가 한 번에 급락을 딱 했을 때는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하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참고는 해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